파이썬 외에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함께 활용하면 보다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주는 보조 프로그램까지 있다면 더욱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효식입니다. 먼저 자주차 컨트롤러 파일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차 컨트롤러 파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주차 컨트롤러 파일은 말 그대로 제어판입니다. 자주차를 제어하는 것을 우리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그 화면을 편의상 자주차 컨트롤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파일을 어디서 봤냐? 이거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이트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이트 이름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복잡하죠? 네, 여러분 화면을 정지시키고 이 사이트 이름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notion.so 다음에 뭔가 복잡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름을 좀 미안하지만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이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업데이트를 할 때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름이 바뀌었다면 뭔가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강의를 찍을 당시에는 V2라고 올렸는데요. 지금은 V2 그러니까 2.1 버전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이 필요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바로 여기다가 올리니까 여러분이 이 사이트는 즐겨찾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들어가서 여기 있는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면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파일을 클릭하면 구글 드라이브가 뜰 것이고요. 어디서 다운받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다운을 클릭하시면 이 8개의 파일이 압축된 zip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zip 파일을 받을 때 이런 보안 문구가 뜨긴 하지만 여러분은 받으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이 안전성을 여기 보장하겠냐? 당연히 여기 사이트는 선생님이 관리하는 거라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있는 이 zip 파일을 받으시면 바로 이 파일이 자주차 컨트롤러 파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파일을 받으시고 또 여기 보시면 이 컨트롤러 밑에 또 하나의 파일이 있습니다. 자주차 유턴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은 뭐냐면 이미지 파일입니다. 선생님이 주행 하나를 예시로 하나 주행한 그 사진을 모아놓은 zip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주차 컨트롤러 말고도 이왕 이 사이트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자주차 유턴 zip 파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2개의 파일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차 컨트롤러 V2 또는 2.1, 지금은 2.1 버전까지 있는데요. 2.1 zip 파일을 받으셔서 압축을 푸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푸는 게 좋으냐? 여러분이 앞으로 알고리즘을 계속 이제 실습을 할 텐데요. 거기 폴더 하나를, 작업 폴더를 만드셔서 그 폴더 안에서 이 zip 파일을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주차 컨트롤러 zip 파일에는 8개의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 자주차 폴더, 그리고 패키지 폴더, 다음에 halt 파이썬 파일, 다음에 install bat 파일이 있는데 이 bat 파일이 뭐냐면 설치 파일입니다. bat 파일을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바이러스 파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bat 파일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bat 파일 내용이 뭔지 알고 싶으면 이 뒤에 확장명을 bat 대신에 txt로 바꾸셔서 그 안의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stall bat 파일이 있고요. 다음에 main python 파일이 있습니다. 리드미 텍스트 파일이 있고 requirement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파일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주차와 패키지는 어떤 폴더입니다.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고, 다음에 할트, 다음에 메인 파이썬 파일은 선생님이 빨갛게 칠했는데 여기서 메인 파이썬 파일은 바로 실행시키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할트 파이썬 파일은 나중에 다 끝났을 때 쓰는 파일이라 이 두 개는 자주 쓰게 됩니다. 다음에 인스톨 리, 다음에 인스톨 요 파일은 처음에 깔 때만 필요한 파일이고 나중에는 사용하진 않습니다. 리드미와 리퀘어먼트도 역시 참고 파일이고 나중에 사용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이 자우차 컨트롤러 파일에서 유일하게 바꾸는 파일은 이 메인 파이썬 파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주차라는 폴더 안에는 도대체 어떤 파일이 들어있냐? 이 자주차라는 폴더 안에는 다양한 파이썬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 파일이 어떻게 이용되냐? 바로 이 메인 파이썬 파일의 라이브러리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파이썬 파일 안에 같은 폴더 안에 이 자주차 폴더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폴더가 메인 파이썬 안에 같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이 메인 파이썬 파일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패키지 파일은 어떤 파일이냐? 이 패키지 파일은 그 안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다운받아 놓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파이썬 파일을 만들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파일들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라이브러리로서 불러오게 되는데 이 패키지 파일은 미리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 다운받아 놓은 파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컴퓨터의 모든 라이브러리를 받아온 건 아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윈도우 64비트용 윈도우 버전에 맞는 라이브러리 파일만 받아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컴퓨터가 윈도우 64비트가 아니라면 즉 32비트 혹은 맥 혹은 리눅스 이렇다면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파이썬 3.7 버전에 맞췄습니다. 지난 시간에 3.7.8을 다운받으라고 하셨죠? 그 파이썬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컴퓨터가 윈도우 64비트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파이썬이 3.7.8 버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것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여기 패키지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맞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할트 파이썬 파일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끄는 파일입니다. 전원을 끈다 이런 느낌인데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켤 때 어떻게 하죠? 전원을 켭니다. 그 윈도우가 부팅되겠죠? 그 컴퓨터가 켜졌어요. 그리고 우린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다 사용했어. 어떡하지? 컴퓨터를 그냥 끄나? 코드를 빼? 아니죠. 뭐 하지? 그렇지. 먼저 윈도우 종료 한 다음에 전원을 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윈도우 종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할트 파이썬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주차 실습이 모두 끝났어. 그러면은 그냥 자주차 전원을 뚝 끄는 게 아니라 할트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자주차에 라즈베리 파이가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전원이 꺼지게 되고 이제는 그 라즈베리가 종료하게 되고 우리는 전원을 끌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할트 파이썬 파일은 언제 한다? 그렇지. 모든 실습이 다 끝났어. 이제 전원을 끄기 전에 윈도우 종료하듯이 라즈베리 파일을 종료하는 그 파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끄셔야 라즈베리 파이가 안정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다음에 인스톨 bat bat 파일과 인스톨 리 bat 파일은 되게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인스톨 리 파일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충돌을 일으키거나 다른 버전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는 더 높은 버전의 라이브러리다. 이럴 때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명령입니다. 다음에 인스톨 bat 파일은 뭐냐면 라이브러리가 없다고 가정하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게 만드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인스톨 bat 파일이나 인스톨 리 bat 파일은 반드시 그 파일 안에 두 가지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requirements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requirements는 어떤 리스트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톨 bat 파일은 이 requirements 텍스트 안에 있는 그 리스트를 하나 읽으면서
설치하는데 그 리스트를 읽었으면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패키지 폴더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스톨 배트 파일에 그 같은 폴더 안에 requirements 텍스트 파일과 다음 패키지 폴더가 같이 있어야만 정상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인스톨 배트 파일은 당연히 윈도우 64비트용에 해당하고 파이썬 3.7.8 버전에 맞춘 라이브러리입니다. 물론 파이썬 3.7.7, 7.6 등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메인 파이썬 파일,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 자동차 컨트롤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메인 파이썬 파일입니다. 다른 파일들은 거의 설치할 때 이용하고 할트 파이썬 파일은 종료할 때 이용합니다. 이 메인 파이썬 파일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실습하는 자동차를 가동시키는 파일입니다. 이 메인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면 자동차 컨트롤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파이썬 파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메인 파이썬 파일 안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8개의 파일들 중에서 이 메인 파이썬 파일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이름이 메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메인 파이썬 파일은 건드리지 마세요. 대신에 복사를 하세요. 동일한 파일을 하나 더 복사해서 이름을 바꾸시기 바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example1, example2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그 example 파이썬 파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좋으면 그걸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메인 파이썬 파일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알고리즘을 점점 만들어 나갔는데 나중에 꼬였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이럴 때 이 메인 파이썬 파일을 가지고 다시 또 복사해서 다시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파이썬 파일은 바로 여기에 직접 작업을 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이 파일을 복사하셔서 여러분 원하는 이름을 만드셔서 그 파일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파이썬 파일은 자동차 운행 알고리즘 파일이긴 한데 여러분 이걸 복사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알고리즘 꼬여서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다? 그럴 때 이걸 다시 또 복사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리드미 텍스트 파일은 뭐냐? 리드미 텍스트 파일은 이 안에 저작권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개발자 정보가 들어있고요. 각각의 라이브러리 저작권들도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requirements죠. 끝에 s가 빠졌는데 requirements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라이브러리 이름들이 하나하나 써 있습니다. 그래서 install bat 파일에서 바로 이것을 읽고 그거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패키지 폴더에서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인스톨 배트 안에 requirements 텍스트 파일과 패키지 폴더가 같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설치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메인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뒤에 확장명이 py라고 표현된 이 파이썬 파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확장명이 py라고 돼 있으면 이건 파이썬 파일입니다. 그럼 파이썬 파일은 어떻게 우린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끝에 확장명이 hwp인 파일이 있어. 한글 파일이죠. 이건 어떻게 이용하지?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한글이 실행될 거예요. 그렇죠? 이건 hwp라는 확장명을 가진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열어라 라고 링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py라고 확장명이 되어 있는 파이썬 파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면 파이썬으로 실행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없어요. 우리는 이 파이썬 py 확장명의 파일을 에디터로 부릅니다. 순서는 py 확장명된 이 파이썬 파일을 에디터로 불러서 거기서 편집하고 거기서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py로 확장명이 잡힌 파이썬 파일들은 에디터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디터 뭐를 설치했죠? 네, 서브라임 텍스트 3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요 py라고 표현된 확장명이 표현된 요 파일을 서브라임 텍스트 3에 연결시키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메인 파이썬 파일을 어떻게 연결하냐? 자, 우클릭,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세요. 이 파일을 우클릭하셔서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뜰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클릭하세요. 그럼 거기에 서브라임 텍스트 3이 없습니다. 물론 있는 경우는 많이 사용하면 생겨요. 하지만 처음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른 앱 선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클릭하시면 화면이 하나 뜨는데 거기에 체크를 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이 앱을 연결하여 py 체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계속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것을 계속 드래그 하세요. 제일 끝까지 가면 추가 앱 선택이라는 메뉴가 뜰 겁니다. 이것을 클릭하세요. 또 계속 끝까지 드래그 하세요. 밑에까지 드래그 하면 제일 밑에 이 PC에서 다른 앱 찾기라는 메뉴가 뜰 겁니다. 이것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탐색기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탐색기에서 썸라임 텍스트 3 폴더를 찾으세요. 그것을 더블 클릭해 들어가시면 그 안에 썸라임 텍스트 exe, 즉 활성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열기 하시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혹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게 한 번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파이썬 파일 우클릭해서 들어가서 다른 연결 프로그램 체크해서 다른 앱 선택, 그리고 항상 이 앱을 열 것 체크하시고 추가 앱 선택, 이 PC에서 다른 앱 찾기 가셔서 다음에 썸라인 텍스트 3 폴더 찾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실행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한 2번 정도, 물론 어떤 경우는 한 번에 바로 되기도 하는데 또 안 된 경우는 다시 하시면 됩니다. 2번 정도 하게 되면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굳이 연결할 필요 없이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에디터, 즉 썸라임 텍스트 3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을 잘했으면 메인 파이썬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썸라임 텍스트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뭔가 단어마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from 자주차 플래닝, 임포트, 베이스 플래닝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일단 여러분은 이 화면이 떴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이썬을 잘 설치했고 라이브러리를 잘 설치했고 에디터를 잘 설치했고 다음에 연결을 잘 했다면 더블 클릭만으로 이렇게 파일이 열려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파이썬 파일을 썸라임 텍스트 3으로 열었어요. 이제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썸라임 텍스트 파일에서 파이썬 파일이 실행되도록 명령을 주는 키가 있습니다. 그 명령 키는 여러분이 설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 설정은 뭐로 되어 있냐? 컨트롤 B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 컨트롤 B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누르시고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메뉴를 선택하는 게 뜰 겁니다. 딱 한 번 처음 컨트롤 B를 누를 때 이 메뉴가 뜹니다. 이 메뉴를 잘 보시면 2줄인데요. 첫 번째 줄은 파이썬이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 줄은 파이썬 신텍스 체크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파이썬으로 실행해라. 두 번째는 문법을 체크해라. 그럼 우리는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는 게 목표야? 문법을 체크하는 게 목표야? 실행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은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파이썬에 클릭하세요.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파이썬이 실행됩니다. 단축키는 특별히 우리가 설정을 바꾸지 않았다면 컨트롤 B입니다. 컨트롤 B를 누르시면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처음 실행할 때만 선택하는 게 주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파이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정을 잘 따라왔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메인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면 썸라임으로 실행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요 뒤에 이 화면 뒤에 썸라임 텍스트 화면이 보이고 요 앞에 이렇게 화면이 하나 뜹니다. 물음표가 4개 있죠.
이게 어떤 화면이냐? 자, 물음표 4개는 뭐냐면 이미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미지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자주차랑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주차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물음표가 뜨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음표가 떴구나. 아직 차랑 연결이 되지 않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할 텐데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잘 설치되었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컨트롤러, 이 상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를 우리는 편의상 자주차 컨트롤러라고 부르겠습니다. 메인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자주차 컨트롤러가 딱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이 컨트롤러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3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 주행 저장, 다음에 재생 모드가 있습니다. 각각 이게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기 전에 필요한 파일을 하나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강의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주차 유턴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으라 그랬죠?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이 노션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이미지 파일을 압축시킨 zip 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미리 받은 친구는 압축만 풀면 되고 아직 안 받은 친구는 다시 들어가서 요 이미지 압축 zip 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서 이미지를 어느 한 군데 다시 놔두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아까 열었던 자주차 컨트롤러 V2.1 폴더 안에 넣어두면 조금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어디에 풀어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별일 없을 때는 자주차 컨트롤러 V2.1 폴더 안에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열려있던 자주차 컨트롤러 화면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드입니다. 주행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 물음표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시면 2번이라고 빨갛게 표시됐을 거예요. 여기 메시지를 보시면 자주차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행 모드를 선택하시면 4개의 화면은 모두 물음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 연결되었을 때 화면이 비로소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차를 연결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선 그 다음 모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행 저장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 동그라미 1번이 주행 저장 모드를 클릭하게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폴더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자주차를 연결해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주행 저장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연결한 다음에 주행 모드가 아니라 주행 저장을 클릭하면 옆에 있는 폴더 선택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행을 할 건데 주행하면서 받아들이는 이미지를 모두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주행 저장을 클릭하면 거기 폴더 선택을 클릭하셔서 내가 받은 이미지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지정해야 합니다. 이 폴더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건 작동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좋은 건 주행 저장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주행할 때의 이미지를 모두 저장하게 돼요. 그럼 이건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하는 건 여러분 학교에 여러 팀의 자율주행 팀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율주행 팀 중에서 어떤 팀이 와우! 트랙 한 번 도는데 성공했다! 그럴 때 이 주행 저장으로 도세요. 그래서 이미지를 받아서 다른 팀들과 공유하면 서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드가 3개 있는데 첫 번째 모드는 그냥 주행하는 거구나. 두 번째 모드는
그 주행할 때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구나. 주행은 하는데.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모드입니다. 거기 보시면 재생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받아둔 이미지로 주행을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언제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현재 차는 없어. 그런데 내 알고리즘이 잘 도는지 안 도는지 체크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재생 모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재생 모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건 지금 가능합니다. 왜? 이미지를 다운받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차가 없어도 이 재생 모드는 바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생 모드를 클릭하세요. 동그라미 1번 재생 모드를 클릭하시고 동그라미 2번 폴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폴더는 아까 여러분이 받아놓은 자주차 유턴이라는 그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정해서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압축을 풀어놓고 지정하세요. 네. 압축을 안 풀고 지정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압축 풀어놓고 지정하시면 거기 안에 있던 사진들을 가지고 이 자주차 컨트롤러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지정을 잘 했으면 바로 요 지정이 끝난 순간 이 물음표 화면에 위에 2개 화면은 이미지가 나타날 거고 밑에 2개 화면은 검은 화면으로 바뀝니다. 검은 화면이 뭐냐면 밑에 있는 2개의 이미지는 뒤 카메라로 받는 화면입니다. 선생님이 자우차 유턴 이미지를 저장할 때 뒤 카메라는 일부러 뚜껑을 닫아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다 까맣습니다. 그리고 앞에 카메라에 의해서만 이미지가 저장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우차 컨트롤러에 재생 모드를 하고 자주차 유턴 폴더를 잘 선택했으면 위에 2 화면만 도로 이미지가 뜨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 재생 모드 준비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재생 모드를 클릭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실제 컨트롤러가 진행됩니다. 이 컨트롤러를 자세히 보시면 크게 3가지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캐니 이미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캐니 이미지는 뭔가 하얀 선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경계 라인을 이미지에서 색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계 라인을 체크해서 하얀색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것을 캐니 이미지라고 합니다.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선을 인식할 때 이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런트라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프런트라는 이미지 위에다가 우리가 임의의 점을 찍을 겁니다. 이 점이 뭔지는 나중에 주행에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프런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점을 찍겠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컨트롤러 화면을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정보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있냐? 조향 정보가 있고 속도 정보가 있습니다. 자, 조향 정보는 뭐냐? 지금 좌회전을 명령을 내렸는지 직진을 명령 내렸는지 우회전을 명령 내렸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속도 정보는 빠르기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향 정보가 0이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가운데, 정중앙으로 가라 라는 뜻입니다. 만약 좌회전을 하고 싶다? 음수가 나옵니다. 만약 우회전을 하고 싶다? 양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빠르기를 나타냅니다. 속도의 값은 어떤 특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속도가 마이너스라면 후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동차는 후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벨로시티 값이, 이 속도 값이 양수면 전진, 마이너스면 후진을 하고요. 이 값이 클수록 빠르기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30보다는 40이 더 빠릅니다. 마이너스 30보다는 마이너스 40이 후진 속도가 더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 제일 밑에를 보면 지금 내 알고리즘에 의해서 명령이 어떻게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컨트롤러 모드가 3가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행 모드, 두 번째는 주행 저장, 세 번째는 재생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사용법은 알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컨트롤러 파일이 뭐냐?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냐? 우리는 어떻게 봤냐? 이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컨트롤러 파일을 어떻게 이용하냐? 우리는 거기서 무슨 파일을 다뤄야 되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오늘 내용은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는 활동 중에서 에러가 나왔다면 내가 설치를 뭔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 강의를 다시 보셔서 설치를 다시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설치가 제대로 인지 확인하시고 오늘 강의까지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개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코딩의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파이썬은 자주차의 지능을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니까요.